모성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생존과 맞바뀔 때 모성은 때로 가장 잔인한 이름이 됩니다. 고성이. 그녀는 세상 누구보다 품이 있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여자입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 친딸을 수술대에 올리려 한 여자가 숨어 있습니다. 한때 세상에서 지워버렸던 또 다른 딸, 지은호. 그 아이의 존재를 다시 불러낸 것도 그녀의 병 때문이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한 어머니로선 용서받기 힘든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오늘도 말없이 미소를 짓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또 한 번의 죄를 저지르기 위해. 하지만 더 소름 끼치는 사실, 그녀는 이미 은호 이전에 다른 누군가의 간이식 검사를 몰래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부적합. 과연 그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고성이의 악행은 어디까지 드러나게 될까 궁금해집니다. 이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새벽에 병원 복도는 조용했어요. 자동문이 닫힐 때마다 공기가 살짝 흔들렸고 형광등 불빛이 바닥에 길게 번졌습니다. 고성이는 천천히 걸었어요. 손에는 병원에서 건네받은 흰 봉투가 들려 있었죠. 종이가 손바닥에 닿는 감각이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원장실에서 들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사장님, 따님 박영라 씨는 간이식이 어렵습니다. 조직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 지은호 씨는 적합 판정입니다. 그녀는 그 말을 여러 번 되새겼어요.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설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주차장에 도착해 차 문을 닫은 뒤에야 아주 짧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실수하지 말자.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고 빠르게. 집무실로 돌아온 그녀는 불을 켰어요. 늘 그렇듯 같은 자리의 의자, 같은 각도의 펜꽂이, 같은 위치의 서류함. 그 일상적인 풍경 속에 앉아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적합 완전 일치. 활자 몇 개가 전부였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 무겁고 컸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머릿속에는 두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어요. 늘 성실하고 따뜻한 은호, 그리고 예술을 향해 밤을 새우던 영라. 한쪽은 자신의 몸과 맞지 않았고 다른 한쪽은 완벽히 맞았어요. 결과는 명확했고 현실도 명확했습니다. 이건 내 생명과 직결된 일이야. 감정으로 흔들릴 여유가 없어. 그녀는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어요. 서랍에서 얇은 공책을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 일은 끝까지 내가 쥔다. 손끝이 떨리지 않게 손목을 단단히 고정했어요. 그리고 공책을 덮고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열쇠는 돌리지 않았어요. 자물쇠보다 시간과 순서로 움직이는 게 그녀에겐 더 익숙했거든요. 그 시각 맘대로 집 사무실 한쪽에서는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와 종이 넘기는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지혁은 화면을 끄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며칠 전 병원에서 퇴원하긴 했지만 갑자기 어지럽거나 심장이 빠르게 뛰는 순간이 가끔 있었어요. 그때 유리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이 대표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약 드실 시간이에요. 지혁이 고개를 돌렸어요. 응, 알았어. 너는 밥 먹었냐? 먹었어요. 대신 커피는 줄였고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 은호가 웃었어요. 그 미소 하나에도 지혁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요즘 자신이 자꾸 그녀의 얼굴을 확인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집에 가기 전에도, 회의 시작 전에도, 쉬는 시간에도 문득. 이유를 생각하면 복잡해질 것 같아 그냥 말없이 넘겼습니다. 잠시 뒤 성재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이 대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지? 아직 완전히 회복 안 되었잖아. 은호 후배, 지혁이 좀 쉬라고 얘기 좀 해줘요.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전혀 안 들으세요, 선배님. 그래도 붙잡아야지. 저 사람은 일 안 하면 불안한 체질이라. 성재는 그렇게 농담처럼 말했지만 마음속에선 친구의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은호가 지혁을 볼 때의 시선도 이미 눈치채고 있었죠. 그는 오래 알고 있던 사람처럼 짧게 말했습니다. 이 대표,
내일 미팅은 내가 맡을게. 오늘은 좀 쉬어라. 알았다. 오늘은 내 말 듣지 뭐. 다음 날 오전 고성희 이사장의 비서실에서는 일정표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그중엔 내부 건강 관련 미팅 비공개이라는 문장이 조용히 추가됐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어요. 고성희는 첫 일정을 마치고 복도 끝 창가에 서서 전화를 걸었어요. 수술 관련 절차 다시 점검해 주세요. 보호자 동의 설명은 제 일정에 맞춰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에게는 아직 아무 설명도 하지 마세요. 통화를 마친 뒤 그녀는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나 병원 서류 설명 서명. 감정은 나중입니다. 지금은 순서대로. 그녀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일을 정리해 나갔어요. 오후 이사장실. 고성희는 은호 씨를 불러 차를 내왔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죠? 얼굴이 조금 수척해졌어요. 괜찮아요, 이사장님. 일이 많을 때가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그 마음 오래가면 좋겠어요. 세상 일이 마음먹은 대로만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명심할게요. 둘은 업무 이야기와 일상 얘기를 섞으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고성희는 늘 정중하고 목소리 톤도 일정했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번 건강검진 결과는 잘 나왔죠? 네, 다행이요.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요. 그 말 들으니 안심이 되네요.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서랍 쪽으로 향했어요. 안에는 적합 완전 일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바로 돌리고 티스푼으로 차를 천천히 저었어요. 그날 밤 집무실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공책을 펼쳤어요. 이 일은 끝까지 내가 쥔다. 이미 적어둔 문장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내가 살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 지금은 살고 봐야 해. 흔들리지 말자. 그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 그건 위로라기보다 결심을 다지는 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주말 아침 카페에는 잔 부딪히는 소리와 손님들의 말소리가 가득했어요. 은호는 바쁘게 움직이다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그때 성재가 들어왔어요. 은호 후배 바쁘네요. 오전은 항상 이런가요? 네, 주말은 더 그래요. 앉으세요. 늘 드시던 걸로 드리면 되겠죠? 그래요. 그리고 이 대표는 좀 어때요? 많이 나아지셨어요. 그래도 무리하실까봐 제가 중간중간 챙겨요. 그래요.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저 사람은 일 안 하면 불안해하니까. 둘은 웃으며 짧게 얘기를 나눴어요. 성재는 컵을 들고 한 모금 마신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은호 후배 표정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요? 좋은 쪽이긴 한데 조금 복잡해 보여요. 맞아요, 복잡해요. 근데 일 때문이라고 생각하려고요. 그래요, 지금은 그게 제일 나을 거야. 그는 말끝을 길게 느리지 않았어요. 말이 길면 마음이 더 복잡해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같은 오후 강변 산책길. 지역은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의사가 권한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 보려는 거였죠. 조금 뒤 은호 씨가 합류했습니다. 이 대표님 속도는 괜찮으세요? 응. 이 정도면 딱 좋아.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너를 부른 거야. 네가 옆에 있으면 덜 무리할 것 같아서. 지혁이 웃으며 말했어요. 감사해요. 그래도 오늘은 30분만 걸어요. 그래, 알았어. 둘은 강을 보며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가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시간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통하는 공기였어요. 돌아오는 길에 지혁이 말했어요. 너 힘들면 말해라. 괜찮아요, 이 대표님. 다들 그 말 먼저 하더라. 그럼 조금 힘들어요. 그럼 됐다. 둘은 웃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의 마음이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날 밤 고성희는 집무실에서 서류를 다시 꺼냈어요. 공책엔 이미 여러 번 적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끝까지 내가 쥔다.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덧붙였어요. 순서 나 병원 일정 설명 서명. 예외 없음. 감정은 나중이에요. 지금은 순서대로예요. 누가 방해하면 순서를 바꾸지 말고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 불빛이 멀리 흔들렸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이사장님, 행정 절차 정리되었습니다. 설명 일정은 언제로 할까요?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제 시간표에 맞춰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그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가 원하는 건 구원일까 통제일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대답이 필요 없는 날이었어요. 움직이면 되는 날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회사의 사회공헌 행사장. 임직원 가족 건강지원 프로그램 소개 자막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고성희는 맨 뒤에서 조용히 흐름을 살폈습니다. 이런 행사는 나중에 설명이 필요할 때 근거가 됩니다. 회사 차원의 복권 지원, 내부 절차 관련 서류. 모든 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배경을 만들어두는 거였어요. 행사가 끝나고 복도에서 은호와 마주쳤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행사 따뜻했어요. 그래요? 은호 씨 같은 분들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늘 성실하고 주변을 먼저 챙기잖아요. 과찬이세요. 과찬 아니에요. 그대로만 하세요. 은호는 오늘도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로 만나는 사이지만 늘 따뜻한 말투로 자신을 챙겨주는 상사. 그런 사람은 흔치 않았죠. 그래서일까요? 설명하기 어려운 서늘함이 가끔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바쁜 사람은 복잡한 느낌을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 좋은 분이다. 그게 제일 편했으니까요. 밤이 깊어졌어요. 회사 건물에 불이 하나둘 꺼졌지만 고성희의 집무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그녀는 봉투를 꺼내 다시 확인하고 공책에 마지막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누구도 끼어들게 하지 말 것.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 끝까지 가. 그 말은 방 안에서만 사라졌지만 우리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이 일은 은호에게 설명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진행이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살아야 하니까요. 살아남은 다음에야 미안해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은 때로 사랑과 생존 사이에서 선택을 합니다. 사랑을 택하면 자신이 다치고 생존을 택하면 누군가가 다칩니다. 오늘 한 사람은 생존을 택했어요. 그리고 내일 그 대가가 문을 두드릴 겁니다.